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좀 늦게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돼 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진실의 순간은 뭐냐? 지난해 3월 이후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도 속고 트럼프도 속았는데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나서 지난 1년여 2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기극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고 확인되고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책임을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한 바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쓰고 말한 기록이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속지 않았느냐? 나는 왜 속지 않았느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속지 않았느냐? 작년 3월 초 평창올림픽 끝낸 후에 정의용, 서훈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마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거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때 언론이 정의용 특사의 보고를 가공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단했다고 하고 이 정의용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자우한급인 무식한 배운 무식자에 속하는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날개를 달아주고 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환상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평창올림픽 때 북한팀이 참여한 것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일대 선전의 구름이 아주 연분홍색 근사한 구름이 하나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에 낚여들었습니다.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느냐? 김정은이가 정말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덥석 받았어요. 3월 초에 만나겠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비핵화, 김정은 비핵화 사기극이 한국을 넘어서 트럼프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 이제 이거는 비핵화가 되는 모양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죠. 그 전에 싱가포르 회담 전에 또 4.27 판문점 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탁현민이란 자가 음식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만들고 하는 바람에 이 멍청한 언론 기자들이 또 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사기극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데 이게 선대 유훈이라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선대 유언이라 하면 김정일의 유언이죠. 그러면 김정일이가 수십만 수백만
굶겨 죽이고 영양 부족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핵을 개발했는데, 아니 선대 유훈이 핵을 포기하라는 유언이겠습니까? 근데 선대 유훈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니까 한국의 자칭 전문가들은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이런 해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고, 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맺기, 핵우산 철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기서 북한은 함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한국이 들어서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이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것을 계속 부채질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사장들 만나고 뭐 기자들 만날 때마다 김정은이가 어려운 결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속지 않았고 용어에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 확실하게 할 것은, 김정은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괜히 문재인이가 속고 트럼프가 속았어요. 가장 정직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 김정은 입에서 한 번도 내가 비핵화하겠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더구나 결정적 문서가 있었어요. 4.27 회담 일주일 전에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김정은 주재로 열리는데 결의문을 채택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이게 가장 큰 뉴스가 되어야 되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지엽적인 게 큰 뉴스가 되면서,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했으니까 핵도 폐기한다, 이렇게 또 공상의 날개를 펴는 기사가 뒤덮여 버리면서 국민들도 속고 한국 전문가들도 속고 미국도 속고 다 속았습니다. 안 속은 사람은 김정은과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이 판문점 선언이 읽어보면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해석해도 이거는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문재인 정권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핵화, 핵 폐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폐기란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4.27 선언만 읽어봐도 이것은 북한인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대로만 읽어보면은 완전한 사기극, 문재인이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임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4.27 선언 하루 뒷날 제가 썼던 기사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속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에 속지 않았다, 그 증거물입니다. 난 왜 문재인에게 속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 선언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여기부터 이제 함정이 들어가는 거죠. 핵 없는 한반도라고 하면 안 되죠.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그러면 핵 없는 북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한반도를 끌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함정입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여기 북한의 비핵화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인데 왜 남한은 비핵화 핵이 없는데 왜 남한을 끌고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남한을 끌고 들어감으로써 남한에 제공되는 핵우산 그리고 핵을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없애겠다는 말이 바로 그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여기 주동적인 조치들이 뭐냐면은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4월 20일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의입니다. 거기서 풍계리 실험장 없앤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핵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겁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축회담을 하는 거. 군축회담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이가 비핵화에 찬성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인정해 준 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장, 이게 또 함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북한 정권에는 이롭고 한국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국에 앞장서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외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쟁 상태의 종결을 먼저 선언하고 그 바탕에서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과 남북한 좌파의 공조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전쟁 종식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 지원은 계속하겠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 상태를 종결한다든지 종전 및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든지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약속을 4.27 선언에 다 쓸어 담아 넣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합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평화협정도 추진하고 철도 있기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놓고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슬그머니 돌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계속 지원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모래 위에 산 성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이제 언제 나왔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9일 한국 언론사 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과 체제 안전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거 보면은 완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말이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걸 소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종식하라. 체제 안정보장을 요구하라. 요게 말하자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계속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의 체제는 불안정하고 그것은 적대 정책의 실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말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과 체제 안정보장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가 바로 체제 안정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대 정책 종식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걸 딱 분리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체제 안전보장 속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는 언론사 사정을 속인 거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세계 여론이 들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한 뒤에만 가능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한국의 방공안보체제 해체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선언문에서 읽혀졌습니다. 저희 눈에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을 개성하고 더욱 악화시킨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쐐기가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의 완전한 승리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패배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한민국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을 들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궁금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 이런 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들이대었을 때 통할 것이냐이다. 그런데 통했어요. 왜 통했느냐?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4.27 선언을 이어받아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27 선언과 똑같은 게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완전히 당한 겁니다. 미국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 해석에서 달리래요. 해석에서 어떻게 하느냐. 판문점 선언을 이어받은 싱가포르 선언, 근데 싱가포르 선언에 적힌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나에게 북한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했다. 구두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거는 먹힙니다. 왜냐 미국은 힘이 강하니까 해석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김정은이는 계속 아니 싱가포르 회담은 내가 핵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계속 핵 폐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정은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속았어요. 문재인의 거짓말을 한국의 언론, 한국의 배운 무식자급의 자칭 전문가들이 포장하고 근사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들통은 뭐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양쪽이 가져온 카드를 딱 맞춰보니까 김정은은 핵 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대북제재 해제하라. 트럼프도 기겁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을 깨고 나왔는데 이제는 양쪽이 다 알게 됐어요. 트럼프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더구나 문재인 씨는 이 순간 자기의 위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이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북제재 해제, 금강산 개성공단 무슨 재개 이게 안 되니까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해서 쓸모가 없고 미국과 북한이 바로 찌끄리게 하게 되니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씨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화를 이룬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지지율 40%쯤 되는 문재인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교 잘한다. 외교를 망쳤는데 외교 잘한다. 그 다음에 핵 문제 다루는 것은 파탄이 났는데도 북한 문제를 잘 다룬다. 사기에 성공한 거죠. 문재인 씨는 비핵화 사기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저를 빼고 속은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속지 않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한국 사람 중에 몇 사람 꼽을까요? 아무리 많아봤자 100명 못 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문재인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지 않았느냐. 이 순간 김정은을 변호하게 생겼네. 김정은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지금 국민혁명이 진행 중인데 국민혁명의 핵심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